6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제가 60 시민 항쟁 사건,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죠. 5월, 6월 그렇게 정말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달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 달에 동족 상잔이었던 6.25도 있고 여러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방송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송들이 유명해져서 또 실제로 공영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전래동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전래동화라는 거는 사실 쓰여진 시가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옛 가치관으로 쓰여졌던 이야기를 지금의 현대의 가치관으로 재해석해 보는 거죠.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 것을 통해서 뭔가의 배울 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너무 엉뚱하지도 않은 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그런데 워낙 이야기들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상적인 이야기 중에 섞여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은 정말 한마디로 그냥 그거는 헛소리인데 그 헛소리들까지 같이 포장이 되어져서 마치 그것인 양 오도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98% 혹은 99%가 진리예요. 누가 읽어도 문제가 없어. 그런데 1%가 사기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죠. 이걸 섞어 넣어서 나머지 99%의 방향을 바꿔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기가 되는 거죠. 퍼센트로 봐서 99%가 진리고 단지 1, 2%가 그게 거짓인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에 것들조차도 타락해버리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흥부놀부 이야기도 하고 심청전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누가 가장 무능하고 형편없는 인간이냐,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이냐라고 짚을 때 흥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봉사는 심청이를 키우면서 젖동강도 다니고 먹였다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했던 아들인 반면에 흥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흥부가 자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어떻게든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먹여 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봉사는 젖동량을 다니면서 심청이라는 아이 하나를 키웠다면 흥부는 정말 대가족의 아이들을 먹이고 키웠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신봉사가 눈이 아파 안 보여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듯이 흥부도 가진 게 없으니까 사이가 팍팍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신봉사는 장애인이었으니까 주변에 뭔가 안 됐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마저 있었다면 흥부에게는 사지 멀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일해서 먹고 살지 맨날 형네 집 가서 구걸이나 하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사지 멀쩡해서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과거도 그랬지만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지 멀쩡해서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봉양하고 내 아이 공부시키고 내 집 갖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흥부하고 놀부 이야기의 요점은 뭐예요? 놀부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고 흥부는 땅 한 조각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기에는 양반 집안 같죠. 양반 집안의 아이를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맨손으로 내쫓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흥부가 살면서 그동안 아이도 부부 금슬이 좋아서
아이도 많이 낳고 하면서 살았는데 도저히 이제 먹여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양반이라 누가 소작을 주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시청률도 좋았던 드라마 중에 뭐 미스터 선샤인인가? 하는 뭐 그런 영화 있었죠. 거기에 이제 그 가보경장이죠. 이 가보년에 개혁들이 일어나면서 노비제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시기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노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노비들이 뭘로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지 멀쩡하니까. 뭘로 먹고 살아요? 조선시대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단지 사지만 멀쩡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한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하라 그래요? 머슴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머슴은 노비는 아니에요. 노비제도가 없으니까 머슴이, 마름이 노비는 아니죠. 근데 노비하고 하등이 다를 게 없잖아요. 예전에 이름만 박혔을 뿐이지 결국은 그 집안 뒤짝거리 다 하고 일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봐야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없고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는 겨우 그렇게 먹고 사는, 그렇게 살면서 먹고 사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양반이기 때문에 엄청난 땅을 대대손손 물려받아서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자기 손주가 유학 간다고 회중시계를 선물하겠다고 땅을 팔아가지고 평생 얼마 안 되는 땅덩이를 열심히 소작해서 그걸로 먹여 살리던 농부를 내쫓고 그 땅을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그 땅 없으면 저희 가족은 굶어 죽습니다 하고 이야기 오는 사람에게 사지 멀쩡한 놈이 일해도 해야지 왜 여기서 때려 부리냐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흥부 이야기예요. 놀부가 흥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지 멀쩡한 놈이 왜 일을 안 해? 꼴의 양반이라고 노비는 못하겠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꼴의 양반이라 노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노비로 들어가 살게 되면 자식까지 다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 입장에서는 내 가난을 다음번에게 물려주는 것도 서러울 판인데 신분까지 노비로 물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하나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형수한테 주걱으로 귀싸대기에 바바리 붙는 만큼 두들겨 맞으면서도 흥부는 자기의 신분을, 현재 갖고 있는 자식들이 앞으로는 좋은 세상이 오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노비가 대대로 물려나가는 그런 끔찍한 신분으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흥부는 발악을 하면서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북청물장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청 사람들이 학구열이 높아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는데 마땅한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 와서 물장수를 하면서, 물장수라는 게 뭐 지금처럼 뭐 술집 하면서 물장수하는 게 아니라 한강물을 길어다 파는 건데 뭐 하루에 진짜 몇십 킬로를 걸어야 했습니다. 물장수 쉽지 않아요. 그 물장수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을 공부시켰다. 이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우리한테 전해졌던 이야기가 유대인들 이야기였죠. 아메리카에 이민 가서 첫 때는 부두 노동자로 살고 그 자식들은 공부시켜서 그 다음번에는 상인이나 뭐가 되고 또 그 다음번에 자식들은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된다. 부모들은 자식한테 좀 더 나은 신분을 물려주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뭔가 돈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내 신분이나 앞으로의 신분만큼은 노예로 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가 천박한 이유가 이런 해석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자본에 대해서. 제가 자본주의가 천박하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천박하다고 들고 일어났던 막시즘이 천박한 이유도 자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왜 천박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본은 왜 천박하죠? 누구나 사람은 자본주의가 아닌 시대에도, 절대 왕조 시대에도 그랬고 그 전에 더 원시적인 시대에도 인간은 누구나 다 편안하게 잘 먹고 싶은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모여 살기도 하고 국가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면서 종교도 만들고 하면서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노력이 현재 문명도 만들어냈고. 근데 자본이 왜 천박하냐? 자본주의가 왜 천박하냐고 따지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천박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본질을 아직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본주의를 천박하다고 하는 이유는 노력해서 잘 살고 부자 되겠다는 것이 천박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고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금수저라서 부자라서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외제차 좋은 거 끌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빵빵빵빵 거리고 다니면서 남들 시선을 끌고 수십 평짜리 집에 살면서 온갖 호화로운 시설을 다 누리고 살고 그냥 평생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그래서 천박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본을 생산하는 것이 천박한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가 가장 천박한 이유란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공산주의에 반하는 그 경제체제가 자리잡게 된 시민혁명의 바닥에는 무엇이 깔려있느냐 하면 자유, 평화, 평등? 여신상, 여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별 광고라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세계가 조금씩 열리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식민지들이 개척되고 하면서 귀족들이 아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장사치들이죠. 장사치들이 돈을 벌어서 귀족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됐고 삶이 윤택해졌어요. 그런데 귀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이 아니었으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못 살기도 하고 다 몰락해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귀족 임내하고 법적인 혜택을 받고 동네에서 지역에서 유지 노릇하는 것이 눈에 거슬리는 거죠. 자본가들한테, 신흥 자본가들한테. 또 하나,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한 지역이 유지가 되고 도시국가들, 도시 형태로 권력들을 형성하고 있던 유럽이었으니까 내가 뭔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장사꾼 집안이잖아. 귀족이 아닌데 왕족도 아니고 거기에 분노해서 시민들을 부득부득 부추겨가지고 일으킨 게 시민혁명이죠. 막시즘은 공산주의 논리를 가진 소수의 공산주의자들, 나중에 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갖게 된 그들이 자기네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민중이나 시민들을 부추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귀족들이 누렸던 자리, 왕족들이 누렸던 자리를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왜 그걸 차지해야 하느냐 하면 그걸 차지해야만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게 돼요. 자본이 자본을 벌어준단 말이에요. 은행이 새로 생겼고 경제적인 제도들의 중간 도매상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쪽 물건을 이쪽에다 이렇게 가져다 파는 거를 중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돈을 잘 못 버는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은 우리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먹고 있는데
도시에서는 마트에서는 금값으로 불리는 배추가 풍류되면 시골에서는 단가가 안 맞는다고 갈아엎는데 갈아엎는 배추값이 도시에서는 싸지 않아요. 왜요? 중간 도매상들이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자기네가 보던 이익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손해는 맨날 농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 중간 도매상 같은 것들이 결국은 자본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시민혁명이라고 이름 붙은 자본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자본가들이란 말이죠. 이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혁명을 일으켜놓고 은근슬쩍 왕가들을 다 그대로 존속시킵니다. 서양에서. 그 이유가 뭐냐? 평민이 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이 임명을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서양 종교가, 기독교가 신이 없고 만든 신이고 여러 가지 유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 종교적인 문제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라는 신, 유일신, 기독교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신이 있어야만 그 신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평생을 입만 주어도 아니면 나불나불거리며 먹고 사는 성직 계급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해요. 그걸 새로운 세부대에 담는다는 그런 헛소리하고도 연결시키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바닥에 깔려있는 본질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만 변화하는 세상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세상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